거리로 온 아트닝입니다. 자, 저는 아트닝의 차이브. 저는 어쩌다 디자이너가 아닌 어디 돌멩이입니다. 그냥 루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에피소드 때 저희 영화 관련된 예스터데이님. 예스터데이님이랑 오제님. 예스터데이인가요? 오제인가요? 오제였어요. 네, 오제. 오제님. 네, 어. 오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죠. 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오늘은 뮤지컬. 에 종사하시는 게스트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게스트 예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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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희망찬 곳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아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대학로에서 뮤지컬 조 안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머피라는 뮤지컬과 민들레피리라는 뮤지컬의 조 안무를 하고 있는 예나라고 합니다. 와우. 예. 작품명이 공개돼도 괜찮아? 네. 아. 이제 곧 공연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돼요. 언제 공연이죠? 머피는 6월 3일부터고요. 진짜 보시네요. 네, 민들레피리는 6월 15일부터. 극장이 어딘가요, 각각? 예그린 시어터와 예스24 예스24. 1관인가 2관인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일단 머피는 예그린이고 민들레피리는 예스24 인터표코 어쩌고저쩌고. 머피가 해와 있는 극장. 네네네, 둘 다 해와 있는 극장입니다. 예스24홀이 해와도 있어요? 해와에도 있죠. 그래서 짱 그렇습니다. 두 작품이나 맡고 계시는 우리 아유. 조안무 감독님. 아유. 멋지다. 멋지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뮤지컬과 관련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털어보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평소에 차이브랑 루스는 뮤지컬 좋아해요? 저는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음. 편식이 심한 느낌? 어떤 거? 저는 약간 쇼 안무, 아. 쇼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시카고. 예, 시카고. 정확하게. 시카고, 그리고 쇼 안무도 뭐지? 약간 킹키 부츠 아. 같은 그런 까레 완전 대형의 완전 그런 화려한 대형. 작품들만 좋아하세요. 꽉 나오네. 완전 대형 끈끈함이어야 되는. 좋아요. 어떠세요? 저 뮤지컬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비싸서 못 볼 뿐. 이게 사실 이따 또 얘기할 수 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맞죠. 약간 정말 위키드 정말 재밌게 봤고 아. 정말 최고였어요. 파퓰러? 정선아 짱. 위키드 정말 재밌게 봤고 그 명동 로망스라고 그것도 이제 뭐 공무원이 과거로 돌아가서 본인의 성장에 박스 대한 뮤지컬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기억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유명했던 게 막 시발 자동차. 그거 네. 그거요. 그게 뭐야? 말 자동차. 노래가 있네. 이거 보여줄게. 노래를 엄청 잘하셔. 진짜? 되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 맞아요. 그 너무 재밌게 봤어가지고 명동 로망스도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 그런 작품들 딱히 가리지 않고 잘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골뱅이는 어떤 작품을 좋아하세요? 저도 쇼 뮤지컬 좋아하는데, 그래서 썸씽 노튼이라는 작품도 좋아하고, 아니면 젠틀맨스 가이드라는 작품도 좋아하고, 재밌죠. 약간 그런 결의 작품들 좋아해요. 약간 코믹하고, 딱 그러네요. 약간 뭔가 그거 말고 다른 작품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예나 언니는 어떤 작품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뮤지컬 하고 싶다고 느꼈던 거는 고등학생 때 본 지킬의 아이들. 제가 그때 조승우, 조정은, 소냐로 갔거든요. 막강하게 보셨네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캐스트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시 절대 못 써. 캐스트인데 제가 거의 대극장 첫 뮤지컬을 지킬로 봐가지고 너무 짱을 와 진짜 너무 재밌다 하고 그 이후에 또 재밌게 본 건 공연은 아닌데 위대한 쇼맨. 지금 그것 때문에 뮤지컬 안무 감독으로 꿈꾸게 됐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쇼맨이 뮤지컬 안무인데 되게 힙합 베이스가 있으면서도 되게 뮤지컬 안무로서도 잘 표현하고 넘버도 너무 좋고 이래가지고 위대한 쇼맨이랑 라라랜드도 엄청 좋아요. 라라랜드. 너무 명작.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나님은 원래 지금은 뮤지컬 안무가를 하고 계시지만은 무용을 전공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무용을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원래부터 뮤지컬 안무가가 되고 싶어서 무용을 배우신 건지 아니면은 다른 무용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꿈이 있어서 무용을 배우신 건지 원래 장르도 힙합이랑 코레오라고 네, 하셨으니까. 맞아요. 이게 제가 일대기가 긴 게 원래는 제가 약간 안무가를 하고 싶어서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는 지금 많이 유명해진 허니제이님 처럼 걸스힙합에 내가 큰 인물이 되겠다 해서 그때 걸스힙합에 그때는
이제 리에이님이랑 잘 지내고 있던 퍼플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에이쌤한테도 되게 오래 배우고 고등학생 때 그러다가 이제 지킬 보고 나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대학을 뮤지컬과를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뮤지컬 배우를 해봤는데 좋은데 뭔가 고등학생 때 제가 춤을 췄었던 이유로 계속 학교에서 안무 감독을 맡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얘나 너가 그냥 해라 해가지고 하는데 졸업할 때 돼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배우 할 때보다 안무 감독 할 때 뿌듯함이 더 컸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뮤지컬과를 졸업했지만 이제 안무 감독 쪽으로 가야겠다. 근데 어떻게 가지 하다가 진짜 충동적으로 서울예대 실용무용 전공을 한 3주 준비하고 와우. 넣었는데 된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실력이죠. 아니야 능력자는 진짜 그것도 운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서울대 무용은 꽤 빡세잖아. 그럼요. 제가 또 운이 진짜 좋았던 게 제가 원래 예비 1번이었거든요. 근데 예대 무용 전대졸 중에 실용 파트가 예비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제가 딱 빠진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돼서 이제 예대 와서 뮤지컬 제작 실습에서 안무 감독도 하고 이제 실용무용 제작 실습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된 거여서 사실은 너무 걸스 힙합을 하고 싶었어요. 전 제가 진짜 헌팅이 될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 너무 춤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쩌고 어떻게 하다 보니 춤도 좋아하고 뮤지컬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뮤지컬 안무가가 되는데 나중에는 꼭 내가 좋아하는 힙합 요소 넣어서 위대한 쇼맨 같은 멋쟁이 뮤지컬을 만들어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 해화에서 좀좀짜리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두 말 섞기 그래도 잘하네. 뮤지컬이랑 안무랑. 그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머피라는 뮤지컬에 이게 약간 2002년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잭스키스 실화 느낌의 힙합 안무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거 할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올드스쿨 힙합처럼 완전 덩크리스였는데 그거 너무 재밌어요. 머피라는 작품은 한국이 배경인 거예요? 네네네. 그냥 2002년 월드컵 세대 때 약간 응답하라 2002 느낌으로 좀 추억 회상을 많이 하게 해주는 재밌는 코믹 뮤지컬? 그때 시즌이면 약간 뉴잭스인 같은 그치. 그런 춤 장르들이 좀 그치. 신화 와일드 아이즈 나오고. 딴 맞아. 그런 거. 딴. 하고. 좀 그렇게 어쩌다 보니.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사실 무용 원래 댄서시기도 했고 또 안무 감독으로도 이제 활동하신다고 듣고 가장 먼저 궁금했을 때 그냥 일반 코레오를 할 때랑 뮤지컬 안무를 짤 때랑 뭔가 어떻게 다를까? 코레오 짤 때는 그냥 음악 열심히 듣고 음악에 맞추면 되는데 뮤지컬 안무는 앞 상황, 뒤 상황, 이때 인물들의 감정, 뭐 어디서 추는지 장소, 왜냐면 무대마다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뒤에 막 왼쪽에 오토바이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책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대에 소품이 뭐가 있는지 요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대학로 뮤지컬이다 보니까 단차가 좀 많아요. 막 계단도 있고 막 2층도 있고 그러니까 코레오는 좀 내가 표현하고 싶은 안무랑 음악을 중점적으로 느낀다면 뮤지컬 안무는 앞뒤 상황 그리고 무대에 뭐가 놓여져 있는가 그리고 누가 추느냐 인 것도 중요한 거고 그때 인물의 감정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머피 중에 신경을 많이 쓴 안무가 1번인 동화 라이더스라는 안무인데 그거는 오토바이 소품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안무를 해요. 그 앞쪽만 잘라가지고 굴러다닐 수 있는 오토바이 소품을 만들어서 헬멧을 잡고 막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한다던가 뭐 내려서 딱 포즈 취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뮤지컬 안무는 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어떤 장면인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거의 연출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되게 많네. 네, 그냥 모든 걸 이제 다 보고 있어야 되는 거여가지고 그게 조금 다르지 않나. 연출만큼이나 안무 감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요즘에 더 중요해졌어. 원래 옛날에는 음악 감독님이 짱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안무 감독님이 거의 올라왔어요. 그래서 안무 감독님도 거의 연출만큼 드라마 시간에도 많이 오시고 하다가 뭐 연출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근데 동작 몇 개 필요할 것 같아 이러면 딱 출력해서 그럼 요거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래서 거의 연출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안무 감독이라고 해서 이제 춤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극을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동작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되니까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
너무 어려운 종목인데. 센스라는 건 어디서나 어려워. 맞아. 센스 진짜 타고나야 되는. 왜냐면 이제 동작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지면은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손을 하나 내려놓는 동작들도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을 해야 보이니까 그치. 그런 점을 약간 어떻게 해야 나가야 되는지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 궁금한 게 말씀하셨을 때 드라마 했잖아요. 네네. 그게 정확히 뭐예요? 아, 드라마는 그냥 통상적으로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냥 1막, 2막, 3막 이런 거를 그냥 쭉 이어서 연기랑 대사랑 노래랑 안무랑 다 붙여서 그냥 쭉 해보는 걸 드라마 시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때 연출이랑 소통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연기 톤 어떻게 할지 뭐 아니면 티키타카를 어느 정도 속도로 할지 뭐 레벨을 어느 정도로 쌓아갈지 이런 거 많이 대사에 대해서 소통하는 게 드라마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보다 보면. 다 연기 잘하세요. 머피 보러 오세요. 완전 틈새. 머피 재밌어요. 근데 제가 나온 제가 하는 그 머피라는 작품이 남자만 5분이에요. 등장인물 여자가 안 나와요. 아 진짜요? 그래서 약간 연습실 가면 살짝 분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연출님도 남자분이고 제 사수 감독님도 남자시고 음악 감독님만 여자분이다. 아 진짜? 약간 남자들끼리 전우회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팀 분위기 되게 너무 재밌고 그날 되게 그날 인기죠. 네. 예? 감독님! 이런 느낌. 그런 배우분들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딱 연습 시작부터 첫 공까지는 2달 정도 잡는 거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노래를 알아야 안무를 나갈 수 있으니까 한 2, 3주는 대본 리딩하고 음악 익히시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본이랑 넘버랑 같이 리딩할 때 저희 안무랑 가가지고 녹음을 좀 하고 그래서 그걸 듣고 안무를 짜서 와서 한 안무를 나가는 건 3주 반, 4주 차 정도부터 가는 것 같아요. 3주 차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한 6주 차까지 안무를 다 나가고 마지막 7, 8주 차는 런 돌고 근데 그거를 계속 런 돌면서 안무 틀리시는 거 있으면 계속 피드백 드리고 아니면 이 넘버는 런 돌아보니까 한 번 더 잡아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연습 시간 따로 빼서 그 넘버는 따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통 2달 잡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극장도 보통 2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대학로는 여러 가지 작품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머피 배우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대학로에 있는 작품 하나는 하고 계세요. 지금 공연을. 그럼 이제 5시까지는 연습하고 8시 공연하러 가시고 11시부로도 하고 아니면 다른 연습이랑도 같이 머피 연습 병행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죠. 와, 약간 한국 뮤지컬 배우분들은 드라마 캐스팅 시스템처럼 동시에 여러 개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많아요. 그리고 또 팬이 어쨌든 있어야 뮤지컬은 표가 팔려야 되잖아요, 사실. 그쵸. 네, 표가 팔려야 되니까 이제 팬이 많은 배우들을 섭외하려고 하니 여기서도 그 배우를 쓰고 싶고 여기서도 그 배우를 쓰고 싶고 이러니까 이제 겹치기가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얘기가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티켓 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최근에 이제 알라딘이 나오게 되면서 알라딘 티켓 값이 얼마 정도였죠? 알라딘이 정확하게 20만 원. 19만 원이지 않나? 네, 20만 원에 입박했던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 진짜. 그러니까 워낙 근데 해외 라이센스이기도 하고, 비싸니까. 네,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다만 이제 엄청난 티켓 값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태프분들이랑 얘기 자주 하는 게 우선은 브로드웨이랑 우리나라랑 다른 게 브로드웨이는 캐스트를 공개하고 예매를 안 하고요. 당일날 가야 캐스트를 알 수 있어요. 누구로 봐도 잘하거든. 스윙이랑 언더스터디도 다 잘하고. 그러니까 사실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을 보러 가는 게 더 크고 배우 뭐 선호하는 당연히 뭐 해밀턴을 린마누엘 미린다 가야지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이 그 작품을 보고 싶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스윙이랑 언더스터디도 체계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스타 배우 캐스팅이 너무 이제 과열되고 그거에 대한 편차가 크다 보니까 기획사도 이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스타 배우들을 계속 섭외하는데 스타 배우분들도 이제 몸값이 나날로 올라가니까 그게 좀 뮤지컬 19만 원 시대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나라는 좀 스윙이랑 언더스터디가 좀 잘 체계화됐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게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공연을 진짜 못하겠다 하면
요즘에 다 언더스터디 있거든요. 음. 안 할 리가 없어요. 잠시만요. 여기서 스윙과 언더스터디가 무엇인지. 아하! 언더스터디는 주연 배우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공연을 못할 때 들어가 있는 앙상블에 속해 있거나 이제 조연분들 그리고 언더스터디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언더스터디에서 주연으로 올라가면 그 자리가 빌 거 아니에요. 아.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스윙이에요. 아. 그래서 앙상블에도 스윙이 막 맨피스나 킹키부츠나 뭐 이런 몸 많이 쓰는 거는 스윙이 한 3-4분 있고 아니면 한 분으로 그냥 언더스터디랑 스윙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그래서 스윙이 앙상블 배우분들 중에 페이가 아. 그럴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그 롤을 다 알아야 되는 음. 근데 배우면 사실 스윙을 알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 나는 그래도 항상 스테이지에 있고 싶어 하면 그냥 앙상블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나는 다양한 롤을 해보고 싶고 이번 작품은 스윙으로 해도 괜찮아 하면 스윙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스윙이랑 언더스터디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그게 좀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고 왜냐면 언더스터디로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잘해요 요즘. 한국 뮤지컬 배우 진짜 잘해요. 와. 진짜 잘하기 때문에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그 스타를 보러 온 관객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 이러니까 사실 최근에도 막 누구 못 올라가서 아예 취소되는 공연도 몇 개 있었고 그런 거를 보면 좀 많이 아쉽긴 하죠. 속상하죠. 네. 왜냐면 그 공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렇죠. 배우들과 스텝과 그렇죠.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뮤지컬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인원 규모가 크니까. 엄청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티켓 값이 조금 약간 좀 평준화가 되면 스윙과 언더스터디를 좀 잘 활용하고 그게 더 체계화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쵸, 가격이. 맞아. 맞아요. 한번 올라가서 내려갈 수는 사실 완전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그렇죠.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번에 그래도. 그 위키드 내한 오는 것도 19만 원이더라고요. 와. 앞으로는 계속 뭐 나아가서 뭐 20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 금방일 것 같아요. 네, 금방일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더 가서 미국 여행 하러 간 김에 거기서 보는 것도.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낫지.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그런 스타 배우들의 몸값으로 인해서 네. 그 스태프들한테 오는 불편함, 부조리 그런 걸 체감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일단 돈이 너무 적고. 아. 그게 가장 크죠 사실은. 그치. 왜냐면 제가 5년 전에 하는 뮤지컬에 소품 스태프를 했었거든요. 나 그때 23살이었던 걸 감안해도 이랬어요. 어느 정도 코리어 정도. 하루 빼고 다 가는데 월요일 빼고 다 가고 막 수요일 마티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상관없어. 3.3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아무리 그때 23살 쪼렙이라고 해도 너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주 6일 근무인데.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스텝에 대한 대우가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네. 그때는 그때 좀 당시만 해도. 심했죠. 그러니까 배우 지망생들만 스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들의 열정의 값과 예. 측정된 페이를 받는다라는 네.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네, 그런 거죠. 나는 요런 얘기 들을 때도 그래도 너네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 난 말 들으면 너무 속상해. 아 맞아. 사실 맞기도 맞긴 하잖아요. 한데. 하고 싶은 거 했을 때가 좋긴 한데 그래도 어. 입에 풀칠은 해야 될 거 내가 아니야. 하고 싶은 걸 그래도 지속하려면은 그러니까 지속하려면은 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더 미래가 유망한 것도 아니고 맞아. 보장이라도 되면은 이양물고 버틸 텐데. 이게 그냥 다른 직장들처럼 그렇죠. 차근차근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니까 또 거기서 올라갈 수 있는 건 극소수잖아요. 이 크로 원 안에서는. 맞아요. 그냥 버티는 거죠. 사실 근데 버티는 사람이 승자예요. 맞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버티는 거야. 인생은 버티는 거야. 버티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약간 지금 안무 감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에서도 이제 안무 감독이나 조안무 감독을 네. 하셨기도 했잖아요. 이제 학교에서 했었을 때와 음. 이제 필드에 나와서 이제 급여를 받고 했었을 때의 뭔가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담감인 것 같아요. 부담감. 부담감과 책임감이 따르는 것 같은데 사실 학교에서 안무 감독을 했을 때 제가 조안무긴 했지만 거의 협력 안무 감독처럼 같이 짜고 같이 티칭을 했는데 공연계에서의 안무 감독과 조 감독은 완전히 다른 게 안무 감독님이 다 창작을 해주시고요. 그걸 제가 배워서 티칭을 하고 안무 감독님이 못 오실 때 제가 대신 가서
티칭을 하거나 클린업이라고 하는데 동작을 맞추는 거예요. 뭐 팔 높이나 이제 발 어느 정도 걸리는지 넘버링 뭐 위치 어딘지 이런 걸 하는 게 조감독의 일이어서 저는 지금 사실 창작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고 그 창작하신 걸 보면서 이제 배우고 있고 저는 보통 가르치거나 이제 클린업을 많이 하죠. 그게 지금 차이고 그리고 부담감과 책임감 돈 받으면서 하니까 어쨌든 만약에 안부 감독님이 지금 6개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 사수 안부 감독님이. 그러니까 뭐 인물 이름이 헷갈리실 수도 있고 내가 여기 위치를 1번으로 잡았나 2번으로 잡았나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나 이거 넘버링 몇 번이었지? 하면 딱 나와야 되잖아. 거기서 제가 조금 1.5였던 것 같기도 하고 1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백업을 잘 네. 계속 이제 그걸 외워놔야 되고 옛날에 제 이름 뭐였지? 기억 안 난다 이러면 이제 제가 저 배우님 이름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럼 똑부러지게 하시네 일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배우분들 이름을 외우려고 제가 지금 머피가 14분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캐스트마다 비슷하게 생기신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 캐스팅하니까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만들어서 외웠어요. 아, 이런 와. 이미지를, 네. 각각의 이미지를 해가지고 이름을. 네, 이건 우측 그냥- 상단에 써놓은. 네, 인스타에 그냥 올라온 거고 누가 만들어주시진 않았고 제가 그냥 하나하나 검색해서 나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 체크하고. 직접 이 이미지를 하나하나 오. 그렇게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대단하다. 아. 대단하다. 왜냐면 또 배우분들도 자기 이름 조합무가 모르면 좀 서운할 수도 있고 그치. 제가 현우 배우님한테 광일 배우님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랑 이름도 외워놔야 되고 오. 나이도 파악해놓으면 내가 만약에 그랬었으면 난 배경화면 했을 거야. 아마 좋은 방법, 좋은 방법. 왜냐면 거짓말 안 하니까 안무 감독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네. 나도 까먹었어. 누굽니다. 이러면 시계 보는 척 하면서, 초반에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죠, 정말 그 헷갈리죠. 김 사장이라는 역할이 있는데 두 분 다 약간 풍채 있으시고 수염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두 분이 너무 헷갈려. 보고 맞다 이러고 이런 매번 리마인드를 계속 해요. 가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말 계속. 근데 아직 요령이 없어서 그렇지. 요령 생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저는 근데 이제 또 스태프들의 뭐 환경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뮤지컬만의 그 관객들만의 특별한 문화들이 있잖아요. 회전문이라든지. 회전문이라든가 시책 시청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스태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혹시 뮤지컬 배우들이랑도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지 궁금해요. 회전문은 어쩔 수 없이 다 이제 고려를 해요. 대학로라는 작품들이 대부분이 재관람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몇 번 보면 이제 뭐 할인해주고 몇 번 보면 뭐 약간 배우들 스페셜 기프트나 뭐 이런 걸 준다던가. 그래서 커튼콜 위크라고 해가지고 커튼콜을 촬영할 수 있는 위크도 있고 아니면 뭐 재관람 카드도 있고. 그래서 해외에서 재관람은 사실 좀 중요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스페셜 커튼콜에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MD도 되게 많이 공을 많이 들이고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관객분들이 사실 한 번씩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좀 헤어가 그래서 특이한 게 재관람 카드가 5회 10회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보러 오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대단한 분들. 대학로를 움직이고 있는 분들. 그래서 재관람은 배우분들도 되게 원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그래서 더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외국에도 회전문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만 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품을 보러 가는 게 의미가 크기 때문에 누구로 가도 잘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재관람 카드도 그렇고. 한국이 약간 아이돌 문화와 그런 성향들이 좀 겹치면서 맞아. 특정 배우에 대한 팬덤이 확실히 생기니까 맞아.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팬덤 문화 자체가 약간 과열 모든 곳에 다 가요. 맞아. 아이돌로 시작을 해서 이제 스포츠. 와. 뭐 최근에도 그 화제였잖아요. 시내 스포츠 쪽에서도 덕질을 할 때 아이돌 덕질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덕질을 하고 그리고 자리를 맡는 것도 아이돌 자리 맡듯이. 그런 식으로 자리를 맡고 그래서 스포츠 팬들은 거기서 또 분노를 하고 그렇겠다. 여기는 아이돌 장이 아니다 하는 식의 어떤 분노를 표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뮤지컬 팬덤 시장 생각해보니까 그 뮤지컬이 성장하던 시기 때 그 아이돌 팬덤 문화가 겹쳐가지고 이런 그렇죠. 형태로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또 소속사들이 이제 큰 소속사들이 이제 뮤지컬 쪽으로도 배우 파견하기도 하고 아이돌을 파견해서 이렇게 몸집을 키우려고 아, 그쵸. 그런 그쵸, 것들도 그쵸. 이제 접목이 되다 보니까 그쵸, 자연스럽게 좀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거의 첫 시작이 그 시아준수 아닌가요? 시아준수 준수님, 아, 시아준수님. 이제 시아준수 아닌 김준수 김준수 배우님. 배우님. 김준수 배우님. 맞아요. 그때 김준수 배우님께서
그 무슨 작품이었죠? 모차르트. 아 모차르트 작품에 이제 유입이 되면서 엄청난 팬덤이 그렇지. 키워지기 시작하면서 몸값이 맞아요. 엄청나게 뛰고. 저 그때도 아이돌 캐스팅이라는 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쵸. 맞아. 그 반신반의 하면서 데려왔는데 너무 잘한 거야.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한 사람들을 거야. 때로 데려오네. 그러니까 그때 네. 그 스텝 파워가 맞아. 엄청나게 이루어져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하나둘씩 아이돌 분들이 뮤지컬로 들어오게 되는 그렇죠. 계기가 아이돌 됐죠. 분들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뮤지컬 배우들도 각광을 받고 그 팬덤 문화가 또 형성이 되고 이제 좀 일상 얘기 좀 해볼까요? 좋아요. 일상. 연애하고 계세요? 연애 네 하고 있어요.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다음 달이 500일입니다. 꽤 오래되셨네요. 네. 혹시 그러면은 남자친구분도 이쪽 어떻게?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아. 교회에서 만났어요. CC구나 CC. 네, 그 시시입니다. 철치 절대 헐.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물어보는 게, 공연 쪽 일하는데 회사원 만나는 거 아니 그런데 힘들어요. 아, 시간이 너무 안 맞아요. 실적이.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루도 못 봤어요. 아직. 거의 장거리야. 네, 오빠가 퇴근할 때 난 출근을 해서 집에 오면 그치, 11시 그치. 반이고 내일 또 1시 연습이라 난 자야 되고 오빠가 또 자야 되니까 그거의 반복이어서 근데 남자친구를 잘 이해해 주세요, 이런 네, 상황들. 잘 오히려 응원해줘요. 감사하게 그렇죠. 너무 좋다. 근데 이제 다른 배우분들 썰을 들으면 어떤 배우분이 이제 일반인 분과 사귀다가 최근에 헤어졌대요. 아, 그런 그래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남자 배우분이고 여자친구분이 이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이제 여자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들 일터에 막 예쁜 여자들 많고 막 맨날 아이고. 커플 연기하고 막 아이고. 손잡고 막 맨날 대사 주고받고 이런 게 불안하니까 여자분은 불안해하는데 이제 남자분은 일이니까 그렇죠, 일상이니까. 아니 당연히 일이고 난 1순위가 너야 하는데 그게 이제 감정이 안 안 되지. 그거 안 좁혀지니까 되지. 이제 헤어지셨다고 막 그런 특히 거. 배우분이라서 그렇겠다. 네. 그렇지. 이쪽 업계의 고충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생태계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일반 직장인들이랑. 완전 우리는 워라벨이라는 게 사실 없고 공연 쪽은 특히나 더 전혀 없죠. 비수기 성수기가 있잖아요. 워라벨이 뭐죠? 비수기 성수기가 있어서 전혀 없어요. 그냥 성수기 때 확 땡기고 비수기 때는 그쵸. 조금 그냥 스무스한 이런 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 못 하시는 상대방 분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또 그럼 나는 이걸 설명해서 이해시켜야 되고 그래서 보통 배우분들은 배우분들끼리 사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어깨 쪽에 네, 아니면 스텝이랑 배우, 아니면 스텝 이렇게 만나거나 대부분이 그런 것 같고 지금 결혼까지 하신 분들은 공연계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분은 어때요? 연애를 하게 된다면 같은 업계 종사자를 만날 거냐 아니면 완전 다른 직군의 사람을 만날 거냐 저는 다른 직군의 사람 한 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 전에는 같은 직종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뭔가 공감대가 있었는데 다른 직종의 사람은 어떨까 궁금해요. 저는 어떤 대화가 오갈까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떠세요? 저는 같은 업종을 만나고 싶어요. 아. 대화가 제일 잘 통해야 된다는 주의여서 이게 직종이 다르면 아무래도 좀 더 깊이감도 다르고 뭐랄까 말을 하나 하더라도 알아먹는 걸 이제 설득이라기보다는 다시 풀어줘야 되니까 좀 푸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이게 턱 말하면 턱하고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서 찰떡 그렇죠 그렇죠.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도 아. 비슷한 업계에 있어야지 이게 더 원만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약간 비슷한 업계라는 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예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뭐 이제 기획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기획과 기획자 뭐 약간 이런 식의 좁은 의미로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아, 그쵸, 둘 그쵸. 중에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세요? 저는 그냥 플레이어든 모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술 서로의 그 생태계만 서로 잘 이해만 하고 있으면 그냥 각주 안에만 들어있으면. 그렇죠. 뭐 영상 쪽이나 뭐 공연 쪽이라도 서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생태계는 아니까 각자 그 대화는 그 정도만 해도 통하지 않나. 큰 예술이라는 범위 안에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죠, 있었으면 그렇죠. 좋겠다. 근데 제가 막 생뚱맞게 막 저는 미술 이런 거 모르니까 그냥 미술 쪽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대화 안 통할 것 같긴 해요. 아. 그냥 제가 좀 아는 그런 생태계, 아. 그 공연, 뭐 영화, 방송 뭐 이런 쪽이 아. 주로 잘 통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비슷한 계열을 만나다가 처음으로 비슷한 계열이 아닌 사람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게 이제 같은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서로 좀 피드백도 하게 되고 뭔가 약간 지금 남자친구는 제가 일하는 직군에 대해서 엄청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뭐만 해도 응원해줘요. 그런 게 알아. 네.
전문성 있어 보이시죠? 네, 저 오늘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대본 리딩만 보고 오고 뭐 티치는 안 했는데 남자친구는 대본 리딩 보고 왔구나. 너무 잘했어. 오늘도 수고했어요. 약간 이건 보셔서. 그럴 수 남자친구분이 있겠다. 예나님을 되게 많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같고 이건 애정이 애정이 많이 애정의 기반인가? 전 그래서 만약에 다시 지금 남자친구를 안 만났다고 해도 다른 분야를 만날 것 같아요. 같은 분야에서 만나는데 또 만나서도 공연 얘기하면 맞아. 그러니까. 일 얘기하고 싶잖아. 네. 그 예전에 돌멩님께서 그 했던 얘기 있어. 왜 같은 그 공연계에 직종 안 만나는지에 대한 게 너무 평가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작업물에 대한 거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거 어때 뭐 이렇게 뭐 하고 왔어 이렇게 하면 평가를 할 것 같다고 해서 같은 직종을 만나기 근데 싫었다는 서로 피드백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같은 직종 만들면. 네. 물론 이런 게 서로 도움이 되고 좋을 때도 있는데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 아, 그쵸. 그렇죠. 야, 나 이거 했어. 그치. 맞아, 맞아, 그냥 이 정도 맞아 느낌으로.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그럼 보여주잖아요. 오늘은 담백하게만 해줘라고 하는데요. 챗GPT한테 입력하냐고. 근데 내로남불이긴 한데 내가 그렇게 못해서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아, 저도 저번 연애가 댄서를 만났으니까 안무를 퍼포먼스를 만들어야 되는 작품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작품들을 이제 완성되기 전에 이제 막 나 오늘 이거 했어 이렇게 보여주면 이미 나는 긴장하면서 보여주게 되는 거야. 순간. 크리틱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전적인 응원을 해줬으니까 그냥 이거 했어 이렇게 보여주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댄서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아니까 이렇게 했어 하면 나도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작은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막 피드백을 해줘 이렇게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괜히 기분 상하는 거야 뭔가 괜히 그러니까 오케이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있었다. 이쪽 같은 직군을 만나도 괜찮겠다라고 느꼈던 포인트 하나가 그때 처음으로 이 외주를 받아서 하니까 너무 내가 주눅이 들어져 있고 저는 원래 디자인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되게 자존감이 낮았었어요. 그분이 해준 말 중 하나가 너 이거 돈 받고 하는 거잖아. 너 돈 받고 하면 너도 프로야. 그치. 돈 받으면 다 프로야. 너 프로야. 자신 있게 해. 이렇게 해준 적이 있었는데 굉장한 응원이다. 근데 이 말이 이 사람이 이쪽 업계를 이미 알고 있고 프리랜서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가 충분히 있으니까 해줄 수 있는 말이었잖아. 그 말을 듣고 이 같은 직종을 만나면 이런 응원도 받을 수 있구나. 근데 그거 약간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공연이나 예술 관련된 직종에 다닌 사람들은 어디 기획사나 그런 데 소속되지 않는 이상 거의 프리랜서의 맞아. 형태로 일을 하는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그 서로의 어떤 그 업무의 형태라던가 그런 성향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줄 수 있고 서로 리스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프리랜서는 워낙 유동적인 사람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들쑥날쑥한 그런 수입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존중하고 이해해줄 수 있느냐가 이제 20살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해. 예. 네. 현실적인 이유? 네. 근데 워낙 전 연애가 길기도 했고 맞아. 약간 20살 딱 그 첫 연애기도 했고 그리고 모든 게 잘 맞았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약간 좀 강렬하게 남았죠. 근데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고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약간 그런 건 없어요? 전 연애가 거의 첫 연애다 싶고 엄청 길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없어요? 두려움은 딱히 없고 대신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제는 발 벗고 찾아가야 되는 약간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되지?가 의문이. 사람도 쟁취해야 돼. 맞아. 맞아요. 이제 찾아오는 시기는 끝났어. 그니까. 이제 진짜 영업 뛰어야 돼요. 그니까. 어. 영업 수준이에요. 원래는 이제 학교 안. 대부분 그렇잖아요. 학교 안. 뭐. 안녕하세요,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너무 그 관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치.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 정말 약간 핑계고만 토픽이 그냥 뮤지컬로 시작했다가 지금 진짜 많은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돌아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뮤지컬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저하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좀 정신없는 시기인데 그래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대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진짜로. 재밌어요. 너무 재밌었고 맞아. 뮤지컬 뭐 필요하니? 뭐 있어요? 민들레 피리는
거의 벌써 티켓이 오. 잘 팔리고 있어요. 오. 네, 머피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머피 6월 3일에. 네, 3일부터 이제 정권이 바뀌기 시작해서 대학로의 새로운 네. 바람. 기대를 하면서. 역사적인 공연이에요. 그럼요. 역사적인. 그쵸. 그날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공연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날이 되어버렸다. 그날이 그렇죠, 그렇죠. 되어버렸습니다. 신기한 역사적인 날이네요. 머피 많이 보러 와주시고.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안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예나 안무가님 예나. 안무가님 많이 찾아주시고 오늘 예나 안무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아트닝이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게 나불나불 거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